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향해 방공 장비를 제외한 비살상 장비들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지켜왔는데요. 그러나 사실상 한국이 비밀리에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이어왔으며 이번 한미 간 비밀 무기 합의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에게 지원될 10만 발 이상의 포탄을 미국에 팔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곡사포 탄약의 비축량을 회복하고 우크라이나에게 포탄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흐름을 봐서는 앞으로 더 많은 포탄의 추가적인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라스푸티차가 거의 끝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겨울 대공세가 곧 시작되기 직전인데요.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규모 포탄 지원은 앞으로 2개월간 이 전쟁의 승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현지 시간 11월 10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한국을 통해 10만 발의 155mm 포탄을 구매할 것이라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각종 곡사포의 포탄들을 우크라이나에 대규모로 지원하다 보니 막상 자신들을 위해 보유해야 할 포탄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하루에 평균 7,000발 정도의 포탄으로 러시아군을 포격해 압도하고 있는데요. 10만 발은 우크라이나 포병 부대가 최소 수주간 집중적인 전투를 치르기에 충분한 물량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은 엄연히 미국에 포탄을 수출하는 것이기에 우크라이나를 직접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너네 우크라이나 지원하면 외교관계 끝장날 줄 알라고 하지 않았냐? 라며 화를 낼 경우 우리는 아니야, 우린 미국한테 포탄 판 거지 우크라이나 판 게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공백이 생긴 포탄 물량을 우리나라를 통해 공급받는 것이기에 우리나라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간접적인 군사 지원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셈인데요. 이 같은 방식으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이 가능할 것은 애초에 예상되었던 일인데 역시나 진행되고 있었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 우리 한국도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최종 사용자가 미국이라는 조건을 달아 아직 협의 중이며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그대로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포탄을 보내는 것은 한국 정부가 한국의 중요한 대북 억지 동맹인 미국에 큰 도움을 주면서도 우크라이나의 살상용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문자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준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거래는 소모된 미군의 비축 포탄을 메꾸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면서 최근 러시아의 각종 포탄과 다양한 여러 군수품은 물론 노동자까지 제공한 북한의 행보와 비교되는데요. 어찌 보면 이 같은 형태의 한국과 북한의 군사 지원은 우크라이나를 내세운 우리 한국과 러시아를 내세운 북한의 남북 대리전이라는 분석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발표는 러시아의 북한의 포탄과 다양한 군수품이 은밀하게 제공되는 모습을 포착한 미국이 이를 견제하기 위함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면 한국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헤르손을 탈환하는 엄청난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 8개월 넘게 지지부진한 전투를 이어왔던 남부전선 헤르손을 드디어 어렵게 탈환했다는 의미와 함께 앞으로 더욱 희망적인 전망도 가능케 하기에 상당한 이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앞으로의 전쟁에서 자포리자, 도네츠크 등지에 대한 주요 보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M14 고속도로를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함으로써 앞으로의 전쟁에서도 더욱 유리해진 데다가 헤르손을 공격했던 우크라이나군이 향후 동부 전선으로 진격해 힘을 합쳐 당초 예정보다 훨씬 더 막강한 공세를 돈바스 지역 및 자포리자 지역에 러시아군에게 가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는데요. 이런 인상적인 전과의 탄력을 받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은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번엔 미국에 수출되는 포탄은 한국군 비축량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한국을 통해 신규 생산품을 받아 포탄 재고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방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한국 등 다른 동맹국들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진행 중이라고 하며 이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지원까지도 우리 한국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가 대표하는 공화당이 하원에서는 장악했어도 상원에서는 비슷한 수를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민주당은 중간선거를 통해 간신히 다수당의 위치를 유지했고 다소 견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헤르손 전선의 드네프르강 이북에서 러시아군이 완전 철수한 이유는 이 선거 결과 때문이라는 오신트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중간 선거 이후 대부분의 수를 차지했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줄어들 것이고 이럴 경우 어떻게든 헤르손을 지킬 수 있을 거라 러시아는 판단했지만 미국 민주당이 만만치 않은 기세를 보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계속될 경우 더는 헤르손에서 버틸 재간이 없다는 것인데요. 러시아 입장에선 변수를 기대했겠지만 헛된 기대감을 접고 앞으로 더욱 불리한 전쟁을 이어갈 것인지 모든 우크라이나 영토를 포기하고 물러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군사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